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과 같은 세태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읽힌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한 어느 한 작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저희 인생학교의 가불관계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오직 가불관계만 존재합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언제나 갑, 을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갑은 주는 사람, 을은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조직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give and take로 정리를 합니다. 갑을 기버, 을을 테이커로 말이죠. 그리고 주고받는 균형을 맞추려는 사람은 매처라고 부르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준 만큼 받으려 한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처에 속하겠죠. 역설적이게도 애덤 그랜트는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 기버이며 동시에 가장 실패하는 사람도 기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성공한 기버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투자하며 그 테이커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경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자신의 관대함이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낳아서 결국 엄청난 성공으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기버는 너무 순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고 자신의 일과 성공을 등한시하여서 에너지가 고갈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테이커들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가장 밑바닥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조직심리학자인 애덤은 이 테이커와 매처를 설명하면서 이기적인 사람과 공정한 균형을 맞추려는 탕후주의적인 사람을 묘사합니다. 테이커들은 결국엔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파괴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저희 인생학교의 관점으로 가불관계를 기버와 테이커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이 기버고 갑이겠죠. 받아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을이자 테이커입니다. 그리고 이 가불의 관계는 단 한 번도 고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유동적이고 항상 수시로 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사람이 갑이고 받는 사람이 을입니다. 문제는 가불의 유동성이죠. 언제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잘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이기도 하면서 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자녀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이기도 하면서 갑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성장해야 하는 아이는 당연히 을이겠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보람이라는 것을 주는 갑이기도 합니다. 아니, 부모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준다고? 뭔 소리야 하겠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오직 인과의 법칙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이죠. 이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부모 자식의 사이는 전생의 진빚을 주고받는 사이로 만나게 된다고 이미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빚을 더 많이 져서 갚아야 하는 쪽이 부모가 될 거고요. 그래서 빚쟁이는 빚을 갚을 때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받아서 좋고 부모는 빚을 털어내서 좋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궤변이라고 할 겁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우주는요, 오직 인과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영혼도 인과의 법칙으로 운행이 됩니다. 윤회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 운행되는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법칙에 따르면 기버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성공한 기버는 그만큼 세상에 진 빚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요. 정말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까지 간 거예요. 반면 테이커는 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갚아야 할 빚이 별로 없는 거죠. 받을 것만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을이죠. 그런데 을은 항상 비굴해집니다. 왜냐? 받기 위해선 비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뻔뻔하고 당당하게 굴다간 자신이 받아야 할 빚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설령 그것이 원래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요, 일단 받으려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땡큐한 거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요. 누가 봐도 비굴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의례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대가리 한 대 쳐맞고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의 간섭이 이래서 통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간섭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항상 기버이자 테이커입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앞에 이익을 따지면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의 계산은 항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 너머 저편에 쌓여있는 인과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자식의 사이를 생각해보면 쉽게 상상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부모가 갚아야 할 전생의 빚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서 본인 스스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정도입니다. 결국 부모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써야 할 에너지의 한 30% 정도 선이겠죠. 그러나 이 자식을 보낼 때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제 눈의 콩깍지라는 자연의 트릭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남에게 뒤처질까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자기 힘에 붙이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쓰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이고 싶은 본능 때문에 과도한 기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이러한 과도한 애정과 간섭은 오히려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고요. 이처럼 인간의 계산은 항상 오류가 생기고 안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이 구조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건강한 갑, 건강한 기버는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것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줄 것이 없을 땐 아무리 마음이 불편해도 참아야 합니다.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애덤 그랜트가 말한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실패한 기버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인과의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은 알 수 있어도 애초부터 전생의 빚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산해가며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욕심인 거예요. 따라서 기브 앤 테이크를 계산해서 균형을 맞추려는 그 매처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매처를 꿈꾸며 살아가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눈앞의 것만 보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기버가 가장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다시 가죠.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전생의 인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와 인연이 된 모든 사람들은 나와 빚의 고리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전부가 빚쟁이인 셈인 거죠. 그리고 이 빚쟁이들은 자신의 빚을 갚아낼 때 가장 좋아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기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회도 훨씬 많아지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겐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정확하게 돈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돈, 이처럼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돈은 또다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산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할 사람이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나는 그저 빚을 갚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내 앞에 오는 모든 인연들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 애덤이 말한 기버가 되는 거고요. 가장 성공률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계산을 하지 않는 기버가 성공을 합니다. 다만 건강한 기버는 자신의 역량을 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고요. 이번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자 합니다. 이건 영혼에 각인된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부르게 되겠죠. 이게 기버든 테이커든 매처든 의리든 갑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이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죠. 내가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잘난 척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갑질을 서스름없이 저지르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또 아이 때는 참 괜찮은 교육법이에요.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으로 사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는 건 매우 괜찮죠. 문제는 이 애덤 그랜트의 말처럼 너무 순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 잡혀서 이용만 당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실패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전문 용어로 착한 등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착한 등신은 기버가 아니에요. 호구지. 기버는 줄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줄 것이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에너지가 충만하고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줄 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넘어선 짓을 하면 그저 빚쟁이로 전락을 하게 되고 말죠. 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소위 기부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빚쟁이로 전락해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뉴스들 못 보셨나요? 무조건 주기만 하려는 건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의 본능이 부르는 그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욕망은 정말이지 잘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자나깨나 조심해야 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착한 사람 증후군이 우리에게 만들어졌는지도 좀 살펴봅시다. 이걸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고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집은 인간의 착각이 만든 거예요. 이 고집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참 심플합니다. 정보의 편식과 확증 편향이 부른 결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남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식이나 경험이 늘어날수록 자신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는 확신과잉이 바로 고집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일단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다른 정보들은 듣지를 않고요. 자신의 주장을 설교하고 변호하는데 자신의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의 편식은 더 심해지고요. 확증 편향은 가속화되겠죠. 또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쉽지 않지만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기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새로운 것은 배우려 하지도 않고 과거의 생각의 틀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착한 사람 증후군 역시 이 덫에 갇힌 생각인 거예요. 그저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 착각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집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간단합니다. 정보의 편식, 확증 편향, 그리고 생각의 틀에 묶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명확해지면 고집은 더 이상 고집이 되질 않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고집을 푸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애덤 그랜트는 Think Agai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우리는 지적 겸손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즉,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들의 신념을 가설처럼 다루어 끊임없이 시험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제발 좀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늘 경고를 하죠. 이 안다고 하는 것에도 그 깊이와 두께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하나를 제대로 바르게 알면요, 우주 삼라만상을 다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일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일법인 이 조화를 다 알지 않는 한 우리는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는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는 순간 나의 자세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자연에서도 내가 안다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원래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안다고 말을 해버리는 순간 더 이상 공급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연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하나님은 입도 없고 발이 없어서 항상 그 사람을 움직여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식도 정보도 돈도 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요, 내 앞에 사람을 통해서 다 줘놨어요.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말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 가운데 나를 위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만 잘 받아 먹어도 이 고집이란 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의 원리를 알면 겸손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의 방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법칙이고요.
어떻게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야기가 길어지고 말았네요. 우리가 이 갑을 관계만 잘 알아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